미국 CNN이 한국의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을 칭송하며 KF-21 전투기에 66조 원 규모 공동개발 계약이 최종 합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KF-21 전투기의 공동개발 합류는 한국이 세계적인 방위 산업 강국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며 전 세계 방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66조 원 규모의 대규모 계약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세계 여러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줍니다. CNN은 이번 협정이 단순한 경제적 거래를 넘어 한국의 기술력과 군사적 전략이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스텔스 성능, 전자전 시스템, 고성능 레이더 등을 갖추고 있어 전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 전투기의 공동개발 참여국들은 그 성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에는 여러 강대국들이 포함되어 있어 KF-21의 개발이 단순히 한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방위 산업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과 공동개발을 진행해온 인도네시아는 이번 계약을 두고 다소 뻔뻔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지만 그동안의 경제적 어려움과 예산 문제로 인해 계약 이행이 지연되었고 이제는 한국에게 한 번만 부탁해라는 식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이 같은 요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KF-21에 대한 더 많은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KF-21 전투기 개발에 있어서 독자적인 기술력과 재정적 자립을 이루어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협력 방식에 있어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동개발 계약은 한국이 국제방산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한국은 여러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 더욱 강력한 군사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KF-21의 성공적인 공동개발은 한국의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방산 산업의 판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번 CNN 보도는 한국의 군사기술력과 방위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음을 입증하며 한국이 향후 국제군사협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한국은 KF-21을 통해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위산업 모델을 구축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향후 한국이 세계적인 방위 산업 리더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향후 다른 군사기술 개발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 중인 4.5세대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노후화된 F-4와 F-5 전투기를 대체하고 항공방위산업에서의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KF-21은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이 주도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KF-21 보람의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기업들의 주가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KF-21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하는 주관사로 방위사업청과 1조 9,600억 원 규모의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근 방위산업 강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KF-21의 엔진과 보조동력 장치, APU 등을 공급하며
핵심 부품 제조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24년 11월 25일에는 4,731억 원 규모의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실적 개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KF-21의 항공전차장비 개발 및 공급을 담당하며 임무 컴퓨터, 다기능 시험기 등을 제작합니다. 방위산업 내 입지를 강화하며 꾸준한 매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들 기업들은 KF-21 프로젝트로 인해 매출 증대와 기업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위산업 성장 KF-21 개발은 한국 방위산업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지원 확대,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지원이 지속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출 가능성 KF-21은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 국가들의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추가적인 매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제정세 방위산업은 국제정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예상치 못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책 변화 정부 방위산업 정책에 따라 프로젝트 일정이나 규모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술 개발 도전 KF-21의 핵심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지 않을 경우 일정 지연 및 비용 증가 우려가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로 관련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위산업 특유의 리스크를 감안하여 투자자들은 정부 정책, 국제 정세, 기술 개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2. 정세현 트럼프가 주한미군에 전화한 이유 윤석열의 뒤통수 치기 우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이후 극우를 중심으로 한 보수 세력의 결집이 강화되고 있다. 급기야 지난 19일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방법원에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인규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강해졌고 남북 문제에서도 공통된 다수의 의견을 모으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 정치 지형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외적 환경에서도 갈등과 분열, 대립이 커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박 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됐는데 1기 집권 때보다 장악력이 더 커지면서 미중 간 갈등이 격화하고 관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며 한국이 대내외적으로 경제, 외교, 안보에 있어 중심을 잡고 앞으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취임식 이후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영상통화를 통해 김정은은 어떻게 하고 있냐, 한국 상황은 어떠냐 등의 질문을 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에 전화한 것은 북한을 핑계대고 계엄을 정당화하려 했던 윤석열의 계획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남한 집권 세력이 자신들의 국내 정치적 권력을 강화하려고 사드 기지뿐만 아니라 대구공항, 청주공항 같은 미군이 있는 기지를 공격하려 했다는 사실은 남한이 두 얼굴의 존재 아니냐는 의심을 낳게 한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이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전역한 헤이디 요원들이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도 청주공항과 사드기지, 대구공항 등 주요 시설을 폭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지난해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모두 계엄 해제와 함께 소속 부대로 복귀한 상황기라며 현재 군은 민간인 요원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바 있다. 박 고문은 만약 이 같은 계획이 있었고 이것이 성공했다면 미국을 전쟁에 끌어들일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고 정 전 장관은 그렇다. 그런 점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 상종할 수 없는 정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때릴 수 있다면 남한을 동맹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경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 때문에 트럼프가 험프리스에 전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윤석열의 장래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언제든 미국 뒤통수를 칠 것을 대비해서 전화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누클리어 파워를 가졌다면서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그는 북한이 섬청난 콘도 수용 능력과 넓은 해안선을 가지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추진하려는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뉘앙스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에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엇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미국과 대화에 응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지방발전 20X10 정책 추진을 위한 자금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만 1년이 지났는데 준공식을 한 곳은 9곳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이걸 줄 수 있는 곳은 러시아는 아니다. 미국 아니면 일본이라며 그런데 마침 트럼프가 미소를 지으면서 다가오니 북한으로서는 표정 관리를 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다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담은 지난 22일 서울 공덕동에 위치한 한국통일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대담 주요 내용이다. 박인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상당히 강해졌고 남북 문제에서도 공통된 다수의 의견을 모으기 어려울 정도로 국내 정치 지형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외국과 통상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한국은 모든 나라와 사이가 좋아야 하고 세계 정세가 협력의 방향으로